2020년 7월 5일 일요일, 베트남의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알아가고 싶은 이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8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어요? 뭐 잘 지냈죠.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벌써 이제 올해가 절반이 지났다. 그렇죠. 벌써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가지고 예, 이제는 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벌써 6개월인. 와, 진짜 2020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게, 이게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뭘. 제가 다시 기억 자꾸 방송에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코로나 얘기. 1월 말에 당신 한국 갔잖아, 맞지? 갔죠. 설레. 그때 뭐 어차피 그 처갓집도 가야 되고 맞죠? 그치. 집도 가야 되고 하니까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그때 저는 그때 있으면서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때 집에 누워서 이제 라면 피자랑 라면을 한 4일 동안 먹으면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설 때 그때 이제 뉴스 기사 하나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가 퍼졌다. 뭐 감기가 퍼진 것 같다. 야 이게 6개월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참 지독하다. 그래서 뭐 이제 벌써 이제 아마 2019년도는 뭐 딴 거 아니고 네. 그걸 기억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 2020년도는 이제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코로나에 이제 뭐 이어 오브 코로나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뭐 별일 없죠. 사실은 뭐 이제 이맘때쯤 되면 다들 이제 휴가를 간다. 뭐 이제 한국에 간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 가도 못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올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뭐 나갈 수 있냐, 뭐 그러냐,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이슈죠. 어도가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이 됐고 날이 덥다. 뭐 정도 해서 뭐 별일 없어요. 영상이 어떻게?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일들만 지금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뭐 사모님 가긴 어때요? 잘 된대요. 사모님은 뭐 요즘 뭐 오늘 좀 괜찮으시대? 요즘은 오늘을 조금 그러니까 저 어제 내가 저 어제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때 내가 약간 들으면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라. 그 여주에 있는 테마파크. 그렇죠. 여주에 있는 테마파크 빅홀스 파크. 네, 많은 참여와 스모킹 위드가 아니고 빅홀스 파크인데 한번 뭐 시간 되시면은 어차피 지금 뭐 국내 여행밖에 못 가시잖아요. 외국 나가실 수 있는 그렇죠? 분들이 뭐 최근에 보니까 뭐 일본에서 이제 뭐 입국 허용한다 이제 이런 얘기 있더라고. 지금 한국 사람도 유럽이 이제는 뭐 문제 없이 가능하대요, 여행이. 대신에 이제 갔다가 오면은 격리를 14일을 해야지. 오면 14일이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그리스라든지 그런 스페인 쪽 이런 그 약간 유럽에서도 좀 산업 기반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는 거지. 코로나 걸려 죽나 이제 그 달러가 없어 죽나 이제 그 똑같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일본도 그런 얘기가 지금 뭐 조금씩 들린다면서. 그래? 그러니까 뭐 그 한국이라든지 이런 인근 좀 국가들 이제 그런 국가들 이제 좀 관광객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뭐 있다는 얘기 같은 걸 내가 신문기사 본 것 같은데 또 뭐 말은 그래도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별일 없고 다들 별일 없습니다. 네.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안 늘고 있다. 제가 지금 사는 게 항상 다 그런데. 네, 제가 지금 계속 또 오늘 또 새로운 사업 구상 얘기를 했죠, 둘이서 지금. 그래서 예, 사업 작당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구독자가 안 늘고 있다. 왜 저희 방송에 지금 팟캐스트는 1,400분이 지금 듣고 계신데 저희가 또 한동안 또 한 1,370명까지 팟빵 기준으로는 내려갔다가 그렇죠. 1390까지 왔었다가 다시 한번 쭉 빠지니까 1300 한 70대 80대를 왔다 갔다를 갑자기 뭐 이제 6월달 돼서 이제 뭐 저희가 뭐 글도 쓰고 뭔 한지 모르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게 좀 늘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마의 1,400명 고지가 이제 오늘 한 분 남았죠. 이제 1,399명. 그렇죠. 그 영광의 1,400명째를 누가 해주실지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구독하지 않고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네. 1,400명이 된 거를 갖다가 인증해가지고 네.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근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안 오르고 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 팟캐스트 수익을 한번 확인해봤는데 지독해요 이 친구들 아주 한 달에 오디오 광고 수익이 요 근래 들어서 한 500원 290원 나왔나 저번 달에 400원 맞죠? 예. 많은 달에 1,000원인데 네. 둘이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 없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친구 집에 올 때 썼던 차비가 1,500원이죠. 그래서 딱 3만 얼마였지? 내가 3만 동 3만 몇천 원 줬으니까 제가 이 친구 집에 올 때 왔던 차비가 1,600원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팟캐스트 친구들 지독화되는 거 보면 진짜 야 이렇게 광고를 안 실어주나. 그래도 저희가 또 저희 방송 친구는 저희 방송이 그래도 민간 방송치고는
굉장히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방송이다. 팟캐스트 세계에서는 팟캐스트에서는 갈 때까지 가는 방송인데도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건지.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솔직히 1,400명은 애매하잖아. 예를 들면 14,000명 정도면 이제 뭔가 좀 굴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400명이면은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 학교 매점. 학교 저희 고등학교 때 보통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1,000명 정도에 되는 매점 느낌 아닌가 이게 약간 그 매점 주인도 그래도 돈을 버는데 이거 우리가 좀 이거 좀 상업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잡설이 길었는데 일단 유튜브를 좀 구독해달라. 그렇죠. 유튜브를 구독해달라. 유튜브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피드백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방송 길이가 너무 길다. 쪼개서 좀 올려달라. 그리고 너무 그 정적이다. 정적이다. 정적이지. 정적이다. 좀 동적인 것들을 좀 해줘라.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주셨었고 네. 사람이 조금 그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자를 한 명 또 섭외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이게 팟캐스트 기반으로 시작했던 방송이기도 하고. 네. 그 두 번째가 저희가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저는 좀 그래 덜해요. 왜냐면 저는 뭐 그냥 글도 쓰고 이제 이런 거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사실 하는 게 또 일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거는 좀 동감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방송 관련 이야기를 사실 둘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뭘 할까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제 만약에 이게 좀 계획이 진행되게 되면 이 방송과 별개로 그렇죠. 저희의 얼굴과 그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신박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신박하다. 드디어 이제 그 제가 2년 동안 이제 뭐 갈고 닦은 이제 그 이제 세뇌 교육이 이제 빛을 발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유튜브랑 방송은 이제 이런 걸 파는 게 아니고 딴 걸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또 그렇죠. 남들이 봐줄 만한 컨텐츠. 그렇죠. 그 시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렇죠. 뭐랄까 그런 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진행했잖아요. 뭐 옷도 맞춘 컨텐츠도 있었고. 그런데 네. 이거 해도 내가 볼 때는 그냥 우리가 한 거니까 재미가 좀 있긴 해요. 재밌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봐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봐줄 만한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는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열심히 그 옷 맞춰 입은 컨텐츠가 그 조회수가 200 나오니까 200이 나왔다. 200.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뭐 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는 게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팟캐스트는 내 방송 내가 들어도 재밌거든. 팟캐스트는 재밌어. 팟캐스트는 내가 방송 내가 들어도 재밌어. 사실은 뭐 지금 좀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도 작가 있고 하면은 맞잖아. 우리도 작가 붙여주면은 그렇지. 잘할 수 있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물론 제가 자꾸 지대뇌랍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약간 제가 또 선배이시겠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좀 뭔가 이런 좀 교양적인 이런 걸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네. 물론 그분들은 직접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 뭐 그 독실님이나 최 사장님이나 해가지고는 그쵸.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김도인 씨 그래도 깡선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든 생각이 나도 작가 붙여주고 했으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뭐 취미로 하는 건데 자꾸 이제 거기다가 시간을 쓰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좀 힘이 드는 것 같아. 그렇죠. 취미로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돈도 벌렸으면 좋았을 건데 아이고.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께서- 방송 한 2년 반 만에 지금 자꾸 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계속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찾기는 찾는데 또 이거를 또 방송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좀 텐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대로 그대로 가면서 네. 저희 영상 자연스럽게 찍은 거는 유튜브에도 올려서 네, 가끔 그냥 하나씩 보면서 올리는 하실 거고. 분들은 또 보면서 할 수 있고 또 네. 가끔씩 이렇게 하니까 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잖아요. 뭐 어떤 거요? 보여주면서 할 수 있다고. 뭔가를.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팟캐스트와 유튜브는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하고 유튜브는 저희가 잠깐 스탑해 가면서 네. 좀 새로운 신박한 컨텐츠는 나중에 성공하면 또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걸로. 뭐 유튜브도 이건 공개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치. 이게 안 돼요. 우리는 나중에 그런 거는 공개하기 좀 그렇고.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성인 영화를 찍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돈을 벌려면 그런 걸 찍어야지. 일단은 뭐 그건 그런 거 지켜봐 아니고.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면서 혹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에 관심이 간다. 네, 뭐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옛날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그 독지가 분들 독지가분들 최근에 또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떨어진 거 사셔가지고 돈 좀 버신 분들 수익률이 좀 이렇다. 사실은 또 한국 주식이 지금 또 불안정하더라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또 애플이 또 반도체 만든 얘기 있으니까 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삼성 같은데 작게는 한 돈
500에서 한 돈 1000 정도만 네. 딱 그 묻어두시면은 네, 그러니까 연금 뭐 한국 그 뭐 은행 이자 이상은 드릴 수 있다. 물론 베트남 이자 정도는 보장해드려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보장은 못 해주지. 그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안 터지면 그렇죠. 그만이지. 그러니까 최근에 또 뭐 그 주식 양도세 얘기가 나오더라고. 예. 그러니까 다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은 사람들에 그러니까 대해서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 잃었을 때 보장해 주자는 거지. 물론 뭐 제가 뭐 그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가지고 말을 못 하겠지만 투자하는 게 그렇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뭐 남는 돈 있다. 혹시라도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뭐 장롱 뒤지다가 갑자기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조선 광복이후에 국채가 나왔다. 갑자기 야, 이런 갑자기 어디서 쓸까 이런 거. 그렇죠. 베트남의 예. 두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해 보는 거 어떤가?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투자를 해서 지금 네. 뭐 일단 하는 얘기고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뭐 오픈 안 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오픈 힘들지, 이거. 오픈 좀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성인 영화를 찍는데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해 주신 분에 한해서 투자해 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야지. 당연하죠. 그거는 제가 비트코인을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바카라를 한번 해가지고. 바카라의 야 좋다. 바카라의 플레이어에 1000만 원을 때린 다음에 그 뭐 이러면 그만이잖아. 야 괜찮지 않나?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서두는 네. 여기까지 하고 본론 이제 짧게 시작할 수 해서.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뭐죠? 뭡니까?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실 뭐 없다기보다는 뭔가 제가 살아오면서 사실 그렇죠. 네, 그 제가 이제 오늘 그 교회를 다녀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준비하지 않고 그렇죠.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뭐 아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살다 보면은 모르는 게 참 많어. 모르는 게 많죠. 이게 5년 진짜 이제 딱 한 달만 더 지나면 저희가 5년 만 5년입니다. 만 5년. 만 원 됐죠, 그래서. 만 5년이나 됐는데 이 5년을 살면서 투잡 10년 아닙니까? 그렇죠. 각각 다른 분야에 있었으니까 5년 10년을 살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많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음. 20년을 살아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한국도 우리가 30년 살고 왔지만도 한국에도 모르는 게 많잖아. 예를 들면 모르는 게 많지. 뭐 모르까 한국에 대해서 뭘 모르지 내가? 한국에 대해서 어. 애국가 3절 애국가 3절 어렵다. 애국가 3절 4절 이런 거 아 뭐 그 모른다는 것보다는 좀 그렇고 한국에서 모르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또 모르는 뭐. 세계에 대해서는 나는 한국 얘기 나와서 말인데 군대에 갔을 때 항상 그 훈련소에서 그 잠을 자요 밤에. 그러면은 잠을 자죠. 그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점호 끝나면은 밤에 이제 한 명씩 썰을 푸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아, 그렇죠. 밤에 다 불 다 끄고 어. 훈련소에서. 왜냐면은 자대에서는 이 선후빈 섞여 있는데 뭐 그런 거 안 하고 아, 큰일 나죠, 그런 훈련소에서 거. 이제 동기들이니까 자기 살아온 얘기들을 하나씩 하는데 거기서 진짜 그렇게 신비한 얘기들을 많이 접했었던 것 같아. 신비한 얘기라고 뭐요? 뭐야?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세계의 이야기들. 어떤 거? 아, 뭐 그건 뭐 19금 얘기도 많이 있었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어두운 세계의 이야기들도 있었고. 왜냐면은 제가 그냥 평탄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문계 나와가지고 대학교도 뭐 적당히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교회에서 어울리면서 동아리 생활하면서 어울리면서 음. 다 비슷한 사람 만나다가 군대에 갔더니 나랑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있죠. 근데 가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일하다가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막 그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와 세상 밖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많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접했던 것 같고. 보통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그런 얘기 뭐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그 저희 뭐 저도 그렇고 네. 저는 의경을 나와가지고 좀 그나마 덜했거든. 왜냐면 의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뭐랄까 인적성을 보잖아. 아 인적성 봐요? 당연히 시험 보죠. 물론 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좀 사건이 많은 시점이긴 했지만도 그래도 기본적인 인적성은 봐요. 전과 있고 이런 친구들이 그래도 경찰서 일하면 좀 그렇잖아. 아무래도 그런가요? 안 그래도 그때 어제 당신한테 얘기 안 했나? 그 뭐냐 전과 있으면은 옛날에 군대를 가니 마니 막 이런 얘기 당신 있을 때 한 얘기인가 네. 이걸?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전과가 있으면은 몸에 문신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하면 다 거짓말이었고 다 있어도 가잖아요. 근데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좀 거르긴 해요 사실. 근데 저도 그런 게 이제 훈련소에서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어둠의 세계에 있던 친구 예를 들면 막 나 그런 얘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호빠 선수 출신이 호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되게 선구자적인 위치였다. 그 아프리카 방송 이런 거에 선구자적인 위치였다. 옛날 생각하니까. 왜냐면은 생각하는데 그 자기 친구가 항상 이런 얘기의 그 뭐랄까 주체는 자기 친구잖아. 그치.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자기 아는 사람 얘기. 아는 사람 얘기 항상. 물론 뭐 그 친구의 그 생김새를 봤을 때 이목구비를 봤을 때는 뭐 그런 쪽에 업을 하기 좀 힘든 친구긴 했지만 그 자기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옛날 호빠 출신이었는데 그 이제 뭐 아프리카 방송 이런 걸 한다. 네. 그러면서도 구독자가 몇 명 안 된대. 구독자라고 하나? 청취자가 거기서는. 구독자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도 그
그 아프리카에서 그 뭔가 그 섹스 어필을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 청취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대. 그럼 뭐가 중요해? 호구가 몇 명 있냐가 중요하대. 아, 그치. 그게 그 있잖아요. 돈을 이게 한 번에 빵빵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2만 명이 눈요길거리 하는 사람 말고 3명 있어도 3명이 돈 쓰는 사람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만 써줘봐.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은 와서는 이제 좀 그거를 알게 됐지만 그때 내가 군대 갈 때니까 한 10년 전쯤 됐다. 나는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요, 내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제 그 돈 있는 사모님들이 그거를 한대. 후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듣겠죠. 야, 그 뭐 별풍선 막 뜨고 하잖아요. 이렇게 뿅뿅뿅 뜨는 게. 이거 야, 그 돈 되냐 하니까. 아, 지금은 이제 그거를 좀 경쟁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많이 쏘긴 하는데 그냥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자기의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개인 계좌를 물어본대. 사모님들이 그 딜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개인 계좌를 물어본다. 이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개인 계좌로 들어오면서 하는 후원금이 상당하다. 그때 느꼈죠. 아,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전혀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래 살아도 안 가본데 이 얘기는 모르는 거야. 모르죠. 아,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전주에서 오래오래 살아왔어요. 그렇죠. 살고 이제 서울로 제가 이제 취직을 하면서 상경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데 직업 세계의 다양성을 제가 그 나이 25 먹어서 안 것 같다고 해야 될까? 아, 그렇죠. 전주에 있으면은 그 남자들은 할 거고 여자들의 직업군은 딱 3개로 나뉘어요. 뭐예요? 교사, 간호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이고 유치원 선생님, 되게 좀 교사, 유치원 선생님, 또 뭐였지? 선생님, 간호사. 이 3가지밖에 없어. 여자 직업은 이거밖에 없어. 진짜 이거밖에 없어. 아, 이거 위험한 발언이죠. 이것도 전주의 직업군이 되게 적은 거예요.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물론 뭐 피아노 선생님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있죠. 뭐 단점.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게 적은데 서울에 갔더니 그 서울에 있는 그 세계에서는 아티스트들이 많은 거야. 아, 그렇죠. 성우, 예능인, 연구인, 음악인 뭐 이런 그 직업 세계가 많다는 사실을 서울 가면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 뭐 보면은 저도 느끼는 게 대구도 그래요, 사실은. 뭐랄까 회사원 아니면 공무원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 물론 뭐 대구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그런 뭐 삼성이나 저런 뭐 SK나 이런 큰 회사들이 그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또 대부분 그런데 서울 가서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 뭐 이런 젊은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들 내 주변에 대구에서 제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치킨집. 뭐 치킨집은 하는 친구 아니면은 뭐 치킨집 안 하는 거 보통 하는 게 뭐지 아버지가 했던 공장 옛날에 뭐 이런 거 물려받거나 옷가게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식당 하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었지. 내 주변에는 내 대구에서도 뭐 군대 선후임부터 시작해갖고 학교 선후임들 뭐 해가지고 쭉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신다라는 개념이 더 가깝죠. 사실 사업하신다기보다는. 근데 서울 가서 살아왔나 보니까 되게 그렇더라고. 진짜 뭐 어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직업들 있잖아요. 뭐 사진 작가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사진 작가, 뭐 영상 작가 뭐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쵸. 옷가게인데 옷가게가 이런 가게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봐서 신기했던 게 그 청바지를 맞춤을 해준대. 비스포크로 해가지고 그 개인 맞춤 청바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랑 가져가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런 것도 하시냐 하니까 이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다. 타투이스트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우리의 지방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쉽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네. 이렇게 오래 살아도 모르는 건 모르더라.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모르겠다. 제가 뭐 다양한 거 말씀드리고 싶죠. 베트남의 전당대회에서 지금 누가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은 현지인들도 모르는데 우리도 그렇죠. 모르는 게 될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준비하려고 해도 모르는 거는 모르더라. 어떤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나. 그렇죠. 뭐 그런 거 간단히 그러니까 뭐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 이름 걸고 방송할 정도면은 그래도 뭐 영 모른다고 생각 안 해 사실은.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평균적인 한국 분들보다는 저도 방송 준비를 하고 뭘 떠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찾아보는 것도 있고 뭐 생각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가지가 있을 건데 모르는 건 죽어도 모르겠더라. 뭐 이런 거는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죠. 뭐 아는 거 얘기하는 건 힘들는데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르는 얘기하는 방송을 합시다. 할 얘기 진짜 많거든 그러면 이제. 야, 오늘은 우리가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이 사기 택시 오너들은 다 누구의 주인가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3일 전인가 내가 그때 뭐 이봉재랑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걸로 이제 그 롯데에서 택시를 탄 거야. 택시를 탔어. 그냥 그때 약간 비가 오는 것 같은 날이라 가지고 그 이제 그랩 이런 거 안 부르고 그냥 그 내가 이제 택시를 불렀지.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를 부른 게 아니고 앞에서 탔어요. 근데 딱 그 뭐냐 그 위에를 보니까 이거는 처음 보는 택시야. 뭐 사기 택시가 확실하지만도 일단 비가 오고 있으니까 일단 그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10m 가니까 1,500동씩 오르더라고. 10m에 1,500동씩. 거짓말 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앉아서 이봉재랑 둘이 타고는 택시를 이제 습관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저는 약간 택시에서 확실한 게 있거든. 첫 번째가 불상이 있고, 두 번째가 불상 있는 택시가 그 뭐냐 그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나온다. 그잖아 그 약간 그 DJ 같은 빵빵빵빵빵빵 막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불상을 가지고 딱 하면 확실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봉재랑 타기 전에 택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네. 형이 봤을 때는 내가 확실한 게 있다. 약간 제가 이제 관상이 믿는 것처럼 약간 사기 택시를 탈 때 불상과 그 테크노 음악이 함께 나오면은 이게 100%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택시가 그 불상과 테크노 음악이 조합된 거였거든. 타고 나니까 10m? 그 롯데에서 호주대사관까지 갔는데 거기가 기본 요금 6,000동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롯데에서 호주대사관 접구까지 3,000동이 나온 거야. 네. 거기 걸어가도 1분인데 네. 거기서 그래서 바로 세웠죠. 세우면서 하는 생각이 야 이거를 택시 오너가 나 누군지 진짜 궁금해. 아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뭐냐 이거 자꾸 사기 택시 조심하시라. 확실히 많이 줄긴 했어. 우리 처음 왔을 때보다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건 확실히 줄은 것 같아요. 확실히 줄었는데 요즘은 그랩으로 다 하니까 그 뭐 우리가 그런 일반 택시 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 최소한 공항에서라든지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호황 게임도 그렇고 그때 1년에 한 번씩 내가 그런 택시를 타는데 네. 그 택시도 오너는 누군가? 오너가 있을까 따로?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 미터기를 어디서 구했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 미터기를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그 미터기가 무조건 조작되는 미터기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스위치가 있겠지. 뭔가 세팅을 했으니까. 정상 손님일 때는 이거 호구 잡으려고 할 때는 뭐 비 체크해가지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 택시는 딱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진짜 그 호주 대사관 앞에 딱 가는 게 한 15m, 20m 되는 거리인데 네. 야 3,000동이 딱 올라버리더라고. 아니 근데 이 프로가 말하는 테크노 음악까지 내가 잘 가물가물한데 그 확실히 그 불상이 있는 택시. 불상은 이거는 내가 좀 이게 그 약간 그 편견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불상까지는 이거 아닐 수 있거든. 그렇죠. 십자가 달리고 그러는 거 없어. 같은데. 택시에 잘 없는데 개인적으로 뭐 성모님이 있다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한 편이에요. 이게 뭐 저희가 그 종교적인 견해를 떠나가지고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다고 해서 뭐 마호메트 얼굴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 그 힌두교 가니시가 있고 뭐 이런 나라는 아니니까 보통. 택시에 있는 게 보면 이제 그 뭐냐 불상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성모님 이런 게 있는데 그 뭐냐 그 기독교나 천주교 쪽에 있는 것 같은 게 좀 덜하신 것 같고 근데 불상은 제가 봤을 때 한 3할 정도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고 뭐 다 그렇진 않더라고. 나도 사보니까 나도. 근데 여기다가 이제 테크노 음악이 나온다. 그 음악을 유튜브로 클럽 음악을 듣고 있다. 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여지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궁금한 게 첫 번째가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그 택시 오너들은 다 어디로 가나. 진짜 그 누가 택시 오는가. 야 그 진짜 이게 그 택시 얼마 주면 만들 수 있냐 내가 이런 거. 네. 그거는 내가 뭐 잘 물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진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저희가 방송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알아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들이 베트남의 학제. 뭐 근데 이거는 좀 할 수 있긴 한데 이건 좀 핑계 같고 요즘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좀 주위에서 얘기 하나 건너듣는 게 우리는 대학교를 보잖아. 그치. 면접을 볼 때 베트남 HR들은 그 헤드 뽑을 때 고등학교를 본대. 고등학교를 국제학교를 나왔나? 국제학교도 나왔거나 여기 보면은 민사고 같은 게 있대요.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근데 대학교를 보지. 대학교를 보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렇잖아.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하노이 대학교 가면 좋고 뭐 외상대 가면 다 좋은데 그게 아니고 특정 과들이 좋은 거고. 그리고 그쵸.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예를 들면 뭐 하노이 대학교가 인문은 좋대. 어문 쪽은 좋은데 나머지는 성적이 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가 베트남 학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기는 수능 시험을 6월 달에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코로나 때문에 8월로 밀린 상태고요. 그렇죠. 어쨌건 입시는 여기 외국 서양처럼 똑같아가지고 9월부터 아마 학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월에 수능을 보고 9월에 이제 가는데 시험을 아마 3일인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만점은 30점 만점이 30점 만점. 30점 만점인데 왜 30점 만점이냐? 여기도 보면 뭐 구경수가 기본적으로 3개가 또한
또한이 수학이고 그 뭐야? 또한 영어는 아잉 아잉이고. 또한 반 아잉 어. 반이 이제 반 그러니까 그잖아요. 문과. 국어, 영어, 수학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그 니아가 지리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세 개가 있고 문과 이과 쪽에는 그 저기 뭐야 리, 화, 생 그러니까 물리, 생물, 화학 세 가지가 있어서 이 9개를 어떻게 조합하는 거냐? 그래서 이 9개 중에서 그 대학교 과마다 이제 3개씩 보는 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는 뭐 국영 물리, 국영 화학 이런 거에서 A01, A02, A03, B01, B02, B03, 뭐 D01, D02, D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마다 어떤 걸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할 때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은 가군다군 지원하잖아. 들어보니까 여기는 그런 지원은 아니고 지원 숫자, 응원범이라고 하는데 희망하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숫자 자체는 제한이 없대요. 20개씩도 할 수 있고 100개씩도 할 수 있대. 돈만 내면. 그렇지. 하나 내는데 뭐 비싸지 않은 것 같아. 3만 동, 5만 동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쨌든 근데 뭐 대학교마다 그 뽑는 과목들이 다르니까 여기도 이제 3개나 5개 정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하고. 이건 나중에 그걸로 하는 거. 하는. 이거는 뭐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이 이러면. 이건 잘 알게 됐어. 하여튼 뭐 일단 얘기하는 게 아까 보니까 베트남에서 좀 헤드를 뽑거나 베트남 사람들 뽑을 때는 그 경력 있는 이샤들은 고등학교로 본대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경기고 나오고 막 그 뭐냐. 그치. 그런 거를 되게 아직까지도 베트남 사람들 많이 믿는데요. 그리고 그런 거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외고 이런 거 나왔거나 뭐 특목고 이런 거 나온 친구들은 약간 우리도 옛날에 제가 그때 좀 그 베트남에 그 뭐냐 그 뭐 부자들 어떻게 됐냐 하면서 이제 약간 정책적으로 외국 보내는 것처럼 베트남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그리고 뽑아가지고 그걸 보낸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고등학교 출신을 보고 이제 이 친구가 진짜로 똑똑하다고라는 걸 판단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한국은 좀 덜하잖아. 예전이었으면은 경기고 나오고 경복고 나오고 했으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경복고등학교 나왔으면 이제 니 지금 공부 잘했구나 이제 이런 거에서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데 나온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지 서울대를 가고 뭐 스카이를 가고 하는 것처럼 베트남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면접을 볼 때 막 그 대학교 너 뭐 외상대 나왔으면 잘했구나 하는데 물론 외상대도 중요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까 고등학교가 출신이 어딘가. 예, 거기 보니까 여기 뭐 저기 꽁비엔 꺼우자이 쪽인가 거기 보면은 약간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 베트남 민사고가 있대. 그거는 집에 돈이 있고 백이 있어 잘 가는 게 아니고 그 전국 수재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있지 않습니까? 건터에서 무슨 예를 들면 뭐 어디 주에 있는 거기 뭐 이제 1, 2등 하는 친구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공부시킨대요. 이제 그런 애들 있는 출신들 같은 경우는 좀 옹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냥 들으면서. 내 얘기 나온 김에 가장 크게 알아야 될 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노이 내셔널 유니버시티를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과마다 조금씩 강한 게 다른데.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찌영다협 하노이라고 약간 한국 느낌으로는 서울시립대 느낌? 뭐 그렇죠. 뭐 거기가 훨씬 나은 거고 과학 분야는 백화대학교가 무조건 나은 거고 상경은 저기 뭐 외상대학교 뭐 이런 쪽이, 식으로 학교 바이 학교로 달라지지 하노이 내셔널 유니버시티 나왔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 차이가 30점 기준으로 그 하노이 대학 찾아보니까 그 어문학교 점수 제일 높은 게 예를 들면 24점대, 25점대면 그 밑에 학교는 20점, 19점대로 간대요. 그게 뭐냐면은 5점 차이가 별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0점 만점으로 5점이 뭐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다. 뭐 입시 얘기는 뭐 좀 나왔는데 이쪽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또 뭐 모르는 거.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까잉스학과 꽁안의 차이는 내가 오전을 살았지만 만난 베트남 사람도 이거 차이를 모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업무 차이 같아 그냥. 그 꽁안이라는 범주에 까잉스앗이 포함이 돼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까잉스앗은 100% 꽁안인데 꽁안은 까잉스앗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 왔지만 모르고 찾아보면 나올 거야. 법을 찾아보면 나올 건데. 그 MOA한테도 물어보라고 가져서 공부를 한번 했는데도 잘 몰라? 아니 그게 법으로 있을 거야. 그치 법으로 있겠지. 있어. 있는데 일단 베트남 사람은 잘 모르고
이게 일상적으로 접해가지고는 알아지지 않더라. 그게 쉽지 않다. 세상에 뭐 공부해서 모르게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찾아보면 알겠지. 저희의 게으름을 이제 뭐 그런 하는 건데 사실 이건 좀 쉽지 않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냥 그 보직이 다른 느낌 있잖아요. 그 한국도 보면 이제 뭐 강력계 형사라든지 뭐 뭐냐 그치. 그 교통계 뭐 개가 다른 것처럼 교통계는 뭐 또 깡사 자오통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아마 그게 다르지 않냐라고 해서 또 뭐 아마 무조건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뭐랄까 그 그렇죠. 저희 게으르다. 세상의 모든 사실들은 공부를 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공부하고 있겠냐는 거지 사실 이게. 그래서 뭐 저희가 게으르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 뭐 나는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베트남 사람들이 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별 생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저도 최근에 제가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해서 좀 글을 좀 써보자 해가지고 제가 자료조사라고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한국 전쟁 같은 경우는 1950년도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저희가 생각하면 70년이 됐어요. 그때 10살이신 분이 이제 80이 되셨고 예를 들면 그때 20살이신 분이면 이제 90 사실은 뭐 살아계신 분도 있고 뭐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그 북한에 의한 남침에 의한 뭐 전쟁이었고 뭐 그 뭐랄까 그 뭐냐 그 이제 냉전 시대에 이제 그 새로운 이념을 위해서 뭐 북한과 미국과 뭐 중국이 왔다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뭐 해가지고 저희가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사실은 그렇지만도 그리고 사실은 그 전쟁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세대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80 넘으시고 90 넘으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역에서 조금 이제 물러나시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후손들이 사실은 그거를 안 잊어먹기 위해서 이제 문제가 뭔지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느낌인데 베트남 전쟁은 사실 보면 1975년도에 이제 사실 전쟁이 끝이 났고 지금 보면 이제 한 50년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때 10살이셨던 분들 뭐 그분들 손자들 아들분들 뭐 이제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뭐 다 그대로 살아 있는. 현역에 다 계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기 뭐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나요? 예를 들면 여기가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할머니가 중국 사람이고 예를 들면 화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근데 지금은 오피셜하게 보면은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할머니가 그렇고 어머니가 그렇고 화교인 분들이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집에 가면 중국말로 대화를 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대요 여기.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왜냐면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 그 나라 사람들은 나가서 얘기를 안 한대. 절대 자기네들은 그 중국 관련된 거에 대해서 싫어할 테니까. 싫어할 테니까. 진짜. 그러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쟁 끝나고 나서 포트피플들이 많았잖아. 그 포트피플들이 그 중국 화교들이 엄청 많았대요. 여기 예전에도 중국이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공산 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을 갔다라는 건데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직까지도 그 이 전쟁의 상처라든지 전쟁의 그 결과를 통한 뭐 득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베트남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인 거지. 네. 왜냐면 한국 전쟁이랑은 어쨌든 20년 이상의 갭이 차이가 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 사람들이 기억이 없다라는 건 나 좀 솔직히 좀 모르겠거든. 생각이 없다라는 건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런 거야 찾아보면 나오는 거야. 유튜브 치면 나오는 거고 어디 뭐 그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거고 책 좀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모를 것 같아. 내가 진짜로 내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고 하면은 내가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사람한테는. 야 진짜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도 베트남 사람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얘기는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 뭐 잘 몰라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별로 그냥 관심 없어. 없는 건지 아니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이제 뭐 시간이 지나기도 했지만도 그리고 그 베트남 정부 자체에서도 뭐 이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사실은 뭐 우리 문통 왔을 때도 이제 뭐 그 얘기하니까 별로 뭐 그냥 그렇죠. 뭐 과거는 꽉걸라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런 거 같은 경우를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 라는 게 좀 그랬다.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나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었거든. 뭐라고? 그 대장 선생님한테. 어. 그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어떠냐 하니까 자기는 어릴 때 그 기억이 난대. 그 북부에 이제 그 폭격 떨어지는 막 그런 게 어릴 때 기억이 있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억나요? 뭐 양프로가 예전에 막 그 가위 눌리고 할 때 그
거기 보면 전쟁 때문에 사람 많이 죽은 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때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최소한 거기서 언급을 한다는 얘기 자체가. 그렇지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옳고 그른지 뭐 정부의 득이 뭔지 과실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100년을 살아도 뭐 쉽게 물어보지는 못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이게 역사적인. 저는 처음 생각할 때 베트남에 내가 가서 2년 정도 3년 정도 있으면은 현지화 뭐 말도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살아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맞아.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뭐 와서 베트남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말 열심히 쓰죠. 뭐 이거 얼마예요? 저기 얼마예요? 저기 가주세요. 뭐 이런 거 쓰는데 뭐밥 줘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신문지 한 페이지를 내가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있나 읽을 줄을 아나. 그리고 특히 인터넷에 있는 뭐 커뮤니티라던가 이런 데 들어가서 현지인들이 페이스북으로 글 댓글 남긴 거 이런 것들은 완전 암호야 암호. 이건 읽을 수가 없어.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만 초창기에 지금은 아니고 줄임말 이상한 거 써버리면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 급식체 같은 거 있잖아. 그거는 외국인이 공부하기 쉽지 않겠지 그거는. 진짜로 급식체까지 알고 띵작이니 뭐. 그런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한국에 계신 어르신들도 이해를 힘들기 그렇지.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바라진 많이, 않지만 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그랬잖아. 그 베트남 말을 내가 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하장 갔다 오면서 젊은 애들이 1998년도에서 2000년대 사는 친구들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2박 3일, 3박 4일 있다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거는 당신이 좀 건방진 생각인 게 아니, 우리가 98년생 한국 사람 애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지금 우리 긴가민가 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해는 하지만 긴가민가 할 거야. 솔직히 봐서 야 우리가 지금이냐 이제 뭐 그 방탄소년단이 잘 나갔지만 처음 기억나 당시 여기 우리 처음 왔을 때 BTS 가기를 우리 다 몰랐잖아. 이게 뭐냐고. 그치 그거는. 그럼 그렇잖아. 지금 와서 우리 BTS가 이제 좀 잘 나가고 국위선양 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BTS를 알고 당신은 이제 콜라도 사고 하지만 알겠지만 저 아직도 기억나요. 5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베트남에 애들이 BTS 좋다고 방탄 그러길래 나 진짜 생각했다니까. 방탄이면 그게 방탄조리야 이거 있잖아. 이거 방탄조리야 이 새끼 이거 생각했다니까 나도 진짜. 그래서 이거는 그 언어의 영역이기도 한데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 뭐랄까 문화의 영역에 연관돼 있잖아. 우리가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듣지. 그 2000년대 그 한국 그 젊으신 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이건 알아듣겠지만 예를 들면 자기네들끼리의 그 컬처가 들어간 그 뭐 언어를 쓰면 우리는 이해 못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계속 이제 젊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냐. 그런 것들은 너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 베트남 욕을 좀 알아요? 뭐 조금은 알아. 베트남 욕은 내가 따로 잘 모르겠어. 그 닙백 그게 제일 그 좀 심한 욕이고 그거랑 뭐 몇 개나 알아요. 근데 뭐 잘은 모르고 나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냥 갑자기 지나가면 생각나는 거는 베트남에는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픈형 카페들이 많이 있어.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안 더운가? 그러니까 그건 더울 거야. 그건 덥다. 더운데 왜 앉아 있는 건가? 나는 진짜 궁금한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평생 모르겠는 거. 내가 과일 살 때 디스카운트를 얼마에 적정 가격인가? 야, 이거는 원가를 조사하면 나오지. 얼마에 사오는지를. 아니, 그렇게는 하면 안 되지. 원가 생각하면은 여기 핸드폰 어떻게 쓰고 컴퓨터 어떻게 쓰고? 아니 그 사람이 원가를 떼어와서 얼마를 먹는 게 맛이 적당한가? 내가 말하는 게 그 장소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예를 들면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암묵적인 룰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 방송에서 그러고 당신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뭐냐 짜짜잉.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지. 한국 시장에서 가격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뭐 대충은 알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집 앞에서 망굿을 사는데 그치. 망굿이 뭐 예를 들면 키로에 5만 동이다. 키로에 하면 3만 동 정도 해요. 내가 알기로는 대충 3만 5천 3만 동 정도 해. 근데 나한테서는 예를 들면 5만 동이라고 하면 나는 깎을 거고 10만 동이라고 하면 난 욕을 하겠지 그 사람한테. 당연한 거야. 그 정도는 아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야. 짜짜잉 내가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호황게임에서 팔면은 그러니까 호황게임에서 팔면은 내가 했잖아. 이게 3만 동이라고 야익 하면서 베트남 친구랑 그때 얘기하다가 야 미스터 홍 그러지 말라고 나한테 왜 그래 하니까 야 여기선 자리비가 있으니까 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나를 말리는 거야.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꼭 무사스럽게 하지 마 쪽팔리게 하지 마. 여기서는 이 가격을 주고 먹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 암묵적인 이제 베트남 사람들끼리 룰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거기서 5만 동 했는데 예를 들면 야 이거 비싼데 막 성질내는 사람 있으면은 그 상인들이 5만 동이라고 몸 풀을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평생 살아도 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장소에 따른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내가 디스카운트를 몇 프로까지 쳐야 되는가? 그런 거 좀 힘든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얘가 그리고 뭐 이거 베트남 사람들을 까는 거라고 하면 좀 안 좋,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약속 시간 개념이라던가 상호간에 합의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2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요즘 같아서는 뭐 2시 적어도 뭐 반에는 만날 거 아니야. 아무리 늦어도. 그렇죠. 뭐 다들 우리도 구라치잖아요. 아. 친구들 카톡방에서 나 왔다고 하는데 왔다고 한 놈도 안 온 거고. 한 새끼도 없죠, 건다는 새끼. 그렇지. 한 새끼도 없어요. 그 시간에 온 놈은 없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어쨌건 안 올 놈은 안 온다고 연락을 하고 그렇죠. 오기는 마침내 옵니다. 맞아. 김 사장이 늦습니다 항상. 20분은 늦지만 어쨌든 오긴 온다고. 오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렇고 제가 겪었던 많은 사례가 9시에 이를테면 토요일날 9시에 페인트 칠을 하기로 했어. 분명 약속을 금요일에 했다고. 근데 9시에 되면은 절대 안 오거든. 안 오죠. 절대 안 오거든. 그냥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궁금한 게 그게 개인 요즘에 좀 뭐 이제 그게 뭐 이제 흑인 인권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래도 그 한국에서 이제 외노자분들 사고를 친다 이런 얘기하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소수가 어디까지 다수를 이제 그 대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한 민족과 네네. 한 국가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그걸 대변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둘이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의 뭐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베트남 아니지, 이건 아닌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뭐 예를 들면 뒤에 뭐 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한인 교민들을 좀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야, 그런 게 궁금한 거야. 나도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가?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이런가인데 아닌 사람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걸로 빡쳐하는 게 이상한 거고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뭔가 그 이해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아니면 그것들을 그 넘기는 방법이 있나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그거는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사실은 그래 진짜로 야 너희 베트남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하냐 어떻게 약속 시간을 1시간 2시간씩 늦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환경적인 차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영국 유학 갔다 오고 프랑스 유학 갔다 온 근데 친구들이 그거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환경적인 차이가 크지 않냐. 나는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진짜로 속된 말로 그 외국물 먹고 온 노는 친구들이 그 뭐랄까 그런 그 워크 에틱과 그 뭐랄까요 그 에티튜드를 가진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아직까지도 그 베트남에 있는 환경과 사회적인 그 배경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건지 약간. 근데 이것도 분명히 교육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왜냐면 베트남에 있는 수많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뭐 그 유학파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분명히 말하면 우리가 포피라던가 예를 그렇죠. 들면 몇몇 그런 식당들 중에서 교육이 진짜 잘 돼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교육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 에티튜드가 제대로. 근데 웬만한 동네 식당에서는 뭐 그냥 절대 기대 못해요. 예를 들면 진짜 막 줄 안 서고 막 이런 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 얼마 전에 이제 새벽에 배가 고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쏘이 그 아침에 있잖아 쏘이 새우 그 파는 아줌마 그 집 앞에서 파는 아줌마가 있어요. 거기 장사 잘 돼. 야 한 15분을 넘게 기다렸거든 내가 거기 줄을 서가지고. 거기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제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와가지고 네. 새치기를 겁나 하는 거야 아줌마들 뒤에. 내가 외국 놈 하나 딱 서 있으니까 뒤에 와가지고는 막 엄청 새치기를 해. 한 15분을 기다리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내가 그냥 그리고 그 파는 아줌마도 내가 15분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뭔가 말을 건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별로 신경 안 써. 다른 사람 주문 막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나서 나온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뭐 한국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긴 하겠지만도 우리도 옛날에 그냥 코리안 타임 이러면서 맨날 늦다고 코리안 타임은 지금도 있는 거. 그렇지. 사실. 그래도 코리안 타임 30분이라는 거야. 1시간은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겪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치과를 갔다 왔는데 치과에 사람 너무 많더라고. 일요일 아침인데. 그래요? 아침이 너무 많은데 저도 항상 기억할 때 누가 더 늦게 온지는 안다고. 누가 더 늦게 온지는. 그치. 내가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 기다렸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이 먼저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되겠지. 그럼 못 참아. 그런 딸 싸워. 이거 쟤가 보면 나도 먼저 내가 말했는데 왜 짭서 들어가냐 하니까 그때 바로 이제 처리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바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순으로 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그냥 그런 사람도 그냥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순번을 챙겨 먹은 건가? 왜냐면 당신 뒤에 베트남 사람들도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예. 걔들 다 무시하고 들어갔던 얘기는 그 당신을 제낀다기보다는 그냥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그게 된 거죠. 하여튼 여튼 좀 그런 식의 좀 애티튜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그 뭐 조금 아니 복잡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와서 식당에서 이제 애가 뛰어다니면은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거지. 사실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안 그랬나 싶어. 내가 어렸을 때도 막 식당 가면 뛰어다니고 어릴 때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야 이제 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여러 번은 좀 문화적으로 좋지 않다, 에티켓을 갖춰라라는 얘기인가.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바뀌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일요일 밤인데 김 사장이 10시 15분까지 오기로 했는데 늦어도 당연히 늦는 거예요. 이 그쵸. 사람은. 당연히 늦는 20분 거예요. 늦는 건 이해할 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게 계산된 범위니까 이건 괜찮다. 예를 들어 여기서 1시간을 늦었다 하면은 짜증을 내는 거고 3시간을 늦으면 사람이 걱정되는 거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러면 계산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라. 뭐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정치 얘기 이런 건데 제가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베트남에서는 좀 네. 우리가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 감청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조용해야 되지만 또 그런 것들 정치 얘기 특히 뭐 한국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베트남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그 뭐냐 외국인들 노는 베트남에서 나온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백과 뭐가 없으면 약간 좀 좌절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그쵸. 아직까지도 베트남은 라인이 있으면은 저도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야 이런 진짜 이런 뭐랄까 진짜 진짜 요만한 놈이 진짜 그 요만한 일을 하면서도 그 백이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는 놈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런 애들 보면서 내가 봐도 그런 느낌 들 건데 베트남 사람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 들까 저를 보면 자기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나오고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러 들면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좀 성급한 일반화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느낄까. 물론 뭐 지금이야 이제 좀 베트남이 저도 이제 좀 들어보니까 좀 세상이 바뀌고는 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뭐 아까 제가 뭐 특목고 얘기를 한 게 그런 데서 이제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온 뭐 석박사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젊은 나이에 이제 우리 나이 때 이제 막 그분 이제 뭐 뭐냐 헤드 달고 한대 디렉터 달고 여기서 베트남에 그쵸. 저기는 뭐 응. 아무래도 빠르니까. 뭐 30대 초반에 디렉터를 다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사실은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용 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뭐 총리실에서 일하고 공 안에서 일한다고 그게 개천 용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인 거지. 그렇죠. 유학 갔다 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 그렇죠. 그 샐러리맨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능력 본위로 내가 이만큼 회사 키웠으니까 나를 해달라는 게 한국도 아직 좀 조심스러운 게 있긴 한데 베트남은 좀 더 그렇지 않냐. 왜냐면 저도 요즘에 일을 하다 보면서 많이 봐요 그런 거를. 그 관회와 그 뭐랄까 그 뭐지? 관시 비슷한 그 관계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라인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좀 그 뭔가 베트남에서도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게 큰 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베트남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느낄까? 근데 그거는 베트남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문화든지 그런 과정을 지나오는 거 아닌가? 한국도 과거에 그랬을 거 아니야. 맨날 그랬죠. 의장이랑 말. 의장이랑 막 하면서 뭐 사우나도 가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 뭐 저희가 방송에서 뭐 좋던 싫던 뭐 약간 뭐 이런 얘기 하지만도 민주주의 사회잖아. 민주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는 뭐 진짜로 뭐 그렇죠. 뭐 대가리도 차가리 대가리도 날아가는 있다. 거야. 빵 들어가잖아요. 그쵸. 뭐 잘하든 못 들어가든 뭐 어차피 뭐 빵 들어갈 수 있다라는 뭐랄까 우리는 뭐 사실은 그렇지만도 뭐 저희는 알죠. 그 위에 높으신 분들께서 잘 드시고 계신 건 저희는 알지만도 그래도 우리는 일반의 그런 뭐랄까 자정적인 거에 우리 사회가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일말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베트남은 글쎄요 싶은 거야. 우리도 계속 저희가 계속 뭐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물론 베트남이 이제 뭐 집단 체제를 통해서 뭐 중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나 저 이제 북조선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좀 뭐랄까 그 아직 그 사회가 경직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저도 그쪽까지 제가 뭐 말했다시피 베트남어로 된 텍스트를 잘 안 읽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의 뭐 언론의 자유가 어쩌네 이런 얘기 잘 모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 미국에 있으면은 최소한 그 헤드라인 뉴스 기사 정도는 관심 갖고 읽는데 그렇죠.
베트남 양심 선언껏 5년 살면서 뭐 헤드라인에 걸려있는 베트남어 텍스트를 공부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물론 뭐 관심 있는 기사를 찾아가지고 공부한다는 셈 치고 번역해서 읽어본 적은 없지만 뭐 비엔남 뉴스니 이런 뭐 헤드라인 뉴스가 베트남어로 된 거를 관심 갖고 읽어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언론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일단은 언론의 자유는 없는 건 맞는 거잖아. 그거는. 맞아. 그것도 뭐 언론 출판의 자유가 굉장히 없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이 얘기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여튼 출판하는 거와 관련된 그 일에 지금 엮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정부 측에서는 뭐를 좀 빼라 요청을 했고 우리 그 인쇄하는 측은 이걸 빼고 싶지 않은 거야. 그거 되는 거야. 이제 두드려 맞나? 근데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으면은 비밀리에 출판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했거든. 정부 관계자 쪽에다가.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아 근데 안 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뭐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쓰면 쓸 수는 있다는 건데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결한 상태여서 이거를 뭐 빼내 마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체험적으로 느끼는 베트남은 뭐 크게 그 민주주의 한국이랑 우리가 느낄 때는 다른 게 별로 없거든. 아 당연히 우리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다른 게 없는데 그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뭔가 이런 그 불편한 점들,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들도 이걸 느끼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진짜로 느끼고 있다면 이 감정이 어떤지 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진짜 한국 사람들 부럽다. 대통령이 바뀌는 게 중요하지 않대. 네. 우리 그네 누나 날라갔을 때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을 했는데 날렸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야. 예전에 카더라고 우리 박통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둘이 술을 먹다가 네. 한국에서 그때 우리 당루님 한참 그 탄핵 얘기 나올 때였으니까 탄핵 얘기 나올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베트남에서도 꽤나 화제가 됐대요. 어쨌든간에 뭐 우방 국가의 하나의 그 헤드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아직도 기억나? 아니 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약간 황제. 뭐 황제까지는 좀 뭐 어감이 그렇고 약간 뭐 약간 그 이제 그 신화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 그쵸. 그 만인만신 아닙니까 사실 그분. 황제지, 시황제 같은. 만인만신의 영역에 있던 분이 그분의 딸이 대통령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딸을 밀어낼 수 있냐? 약간 그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저희도 저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좀 평생 알기가 어렵겠다라는 거. 궁금한데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에 사니까 더 안전한 건가 아니면 덜 안전한 건가? 더 안전하지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뭔가 더 다른 위협이나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나요? 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뭐 그 언론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동을 했어.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당하는 그 조치와 우리가 당하게 되는 조치가 다르겠지? 다르죠. 그래도 우리가 얘기했잖아. 뭐 제가 다른 나라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방글라데시 국민 아니고 저기 뭐냐 뭐 탄자니아 출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아니냐? 그래도 대한민국 출신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뭐 우리 보고 찾아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 똑똑 두드리면서 집에 가주시라. 아니야 집에는 가지는 그렇고 그런 얘기는 함부로 못해. 왜냐면 우리가 신문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만 좀 이런 건 뭐 좀 조심해. 주있으면 좋겠다 정도 해서 여기 뭐 차 한 잔 안 주겠냐 우리한테. 뭐 그 정도는 하겠지. 차라는 게 뭐 홍차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차 한 잔 먹자. 이제 이 정도는 할 거 않겠냐 생각 드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정치 얘기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우리 호치민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뭐 제가 또 뭐 뒤에 나오는 이제 그 뭐 레주원 씨 이런 분들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 그 제가 한국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박통이 잘했니 못했니 뭐 DJ가 잘했니 못했니 한국은 우리가 이제 후세에 잠깐 끊겼는데 방송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우리는 그 옛날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우리 또 건국하셨던 뭐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욕을 할 수도 있고 맞잖아요 뭐 잘했으면 칭찬도 할 수도 있는데 그 베트남은 어떤가? 예를 들면은 우리 뭐 호치민 선생님 뭐 그 레주원 씨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84년 이후에 보응엔잡 장군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하나 진짜로 그냥 뭐랄까 그 위대하신 분으로 평가를 하는가?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거 못 물어보겠는 거야 진짜로. 이게 뭐 생각이 있는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있는지부터가 일단 의문스럽고, 두 번째가 이런 걸 되게 물어보면 좀 실례일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의문점은 가질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지금 중국이 요즘에 그걸 한다면서 그 약간 지금 그 시진핑 씨가 그 이제 해가지고 신격화? 아니 그 사람은 그건데, 예전에는 우리 그 마오 성님을 되게 그 위대하게 봤잖아. 그 사람 마오 씨를 약간 좀 깔아뭉개는 거야. 조금 낮춘데, 문화혁명에 대한 과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이 미는 게 이제 그 중국에서 약간 그 위대한 사람이 주원래, 그 이제 그 마오 밑에서 이제 그 총리인가 수상하신 분, 그분을 약간, 그 사람은 약간 거의 진짜 반인만신으로 보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주원래 씨랑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뭐냐 그 주원래 씨 하니까 레주원이랑 비슷하네. 뭐 그런 비단식의 사람이니까 그 주원래 씨랑 그 다음에 나온 게 그 누구냐 그 등샤오평. 이 등샤오평 아저씨를 이제 약간 중국에서는 이제 그 제2의 국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이는 거야. 높이고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경제 발전에 이제 그거랑 이제 그 천안문에 탱크 넣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중국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되게, 그러니까 중국도 2020년도에도 이제 그런 작업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신기한데, 베트남은 아직까지도 좀 뭐 그렇긴 하겠다. 당신 말 맞다나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 같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뭐 언론에서 떠들어대야지 뭔가 좌우 균형이 맞아가지고 이런 생각도 저도 해보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항상 배우는 게 그 세뇌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냥 뭐 배우는 게 배우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뭐 이런 거는 좀 이견을 갖기가 쉽지가 않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사람들한테 좀. 그러니까 물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 우리가 사실은 그만큼의 뭐랄까 그 대화 실력이 안 돼서 그렇지. 대화 실력이 안 되고, 두 번째가 뭐랄까 그 아직까지 그만큼의 좀 뭔가 끈끈한 그 프렌드십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도 하긴 하겠지만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보통 그 저희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뭐 베트남의 정권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한국 정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욕을 베트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욕은 할 수가 없어. 너네 정치 시스템이 후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상대방한테 예를 들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저희 같이 일하는 회사에 이제 사장님이 계시니까 항상 미팅을 하러 가면은 베트남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우수성과 한국 정치의 약간 후진성, 약간 그쪽이시거든. 그렇지. 막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베트남 정권에 대해서 뭐 이런 호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의 위대함과 뭔가 이런 깨끗함과 청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좋아하지. 왜냐면 이 나라도 국뽕의 민족이거든. 여기 그렇죠. 한국 국뽕 이상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번 갔는데 베트남을 칭찬을 하고 한국을 이렇게 까는데 그거에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한 명 있었던 거야. 베트남 사람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베트남은 요거 사회주의 공산당이고 일당 독재고 한국은 민주주의 선진 시스템인데 왜 한국을 까내고 베트남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한국이 우리 선진 시스템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라고 오히려 되려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근데 다시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거든. 못 내는 거야. 못 내요. 그건 지금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얘기를 거기서 했던 것 같고, 제가 방송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이제 호치민 씨가 이제 뭐 자식이 있니 없니 막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베트남 사람이 내가 언급한 걸 딱 한 번 봤다니까. 예전에 나 맥주를 먹다 얘기하는 게 뭐 물어봤죠. 나도 베트남 처음 와서 궁금하잖아.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미국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대. 미국 다큐멘터리에 이제 그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그분이 사생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호치민시 평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기록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쓴대요. 근데 실제로 자식이라든지 자제분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고. 그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딱 처음 봤어요. 그 베트남의 국부에 대해서 명함이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좀 신기하더라고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니 이 사람은. 하여튼 그랬다는 거.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시간이 좀 더 지나도 뭐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한 얘기지만 한국에 보면 그 근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명과암에 대해서 비평적인 얘기 무조건 이렇게 잘 확실히 있는데, 맞아. 과거의 분들 이순신 장군의 암이 있나? 암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예를 들면 식사를 많이 하셨다. 그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암이 없으신 분들 아닙니까? 뭐 암은 있겠지만,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또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뭐. 근데 이제 평가되기를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는 이렇게 굳이 그 암을 깔 필요가 없는 그렇죠. 뭐 분인 거지. 네, 물론 뭐 그게 정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결과만 남은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현대사를 가릴 필요가 있냐 싶어, 나는 학생들한테. 그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건 뭐 좀 평가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예를 들면 그 시대를 산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이득을 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뭐 예를 들면 저희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박통에 대해서 이제 그 별로 싫은 얘기를 못 해요, 할머니는. 왜냐면은 그 시대를 지나오면서 일제시대 겪으셨고 6.25 전쟁 겪으시면서 밥을 못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의 공익은 과학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 이후로 이제 새끼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근현대사를 쓰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또 그렇잖아요. 그게 1-20년만 조금 늦게 태어났어도 이제 그 사람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볼 거란 말인 거지. 그 사람이 잘해서 그랬건 그 사람이 운이 좋아서 그 뭐, 타임에 됐건 그렇죠. 간에 예. 모르지만 그 시대를 겪은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쪽이면 좋은 쪽이고 나쁜 쪽이면 나쁜 쪽이고에 대해서 자기는 그게 대해서 생각을 할 거고, 거기서 시점이 조금만 빗나가도 사실 10년만 20년만 지나도 역사라는 게 되게 많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1000년 2000년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근현대사라는 게 사실은 5년 10년 단위를 다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한 20년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그 합의가 돼 있지 않고 그냥 뭐랄까, 그냥 그 시국에 정권이 누가 들어오는지, 그 시절의 경제가 어떤지에 따라서 막 너무 막 이렇게 평가들이 뭐 지금까지 뭐 이승만 씨 이후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르겠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쌓여야지 100년 후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가 나오는 거긴 한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현대사라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배우긴 배우되 수능에서는 좀 빼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수능에는 근현대사는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수능에 지금 수능을 본다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노무현이 이런 사람들까지 나오나? 모르겠어. 아직까지 어디까지 나오지? 뭐 노통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노통까지 나오실려나? 어르신이 거기가 2000 언제 당선됐나? 2년도 2002년도죠. 2002년도. 그럼- 그치 2002년도 때 탄핵을 당했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얘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대통령 됐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따르긴 하겠죠. 다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학교에서 배우긴 배우되 그냥 수능까지 뭐 예를 들면은 그거를 좀 너무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딱히 뭐 좀 위험한 얘기 하여튼 얘기하는데, 그런 하여튼 얘기 뭐 여기까지 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모르는 것들, 오래 살아왔지만 알 수가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궁금한 게 있네. 어떤 베트남의 부분? 집값은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거. 이건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뭐. 베트남의 집값은 올라야 됩니다, 반드시. 오른다. 당신 집 오를 거예요, 그냥. 요 집 앞에 누이집에 또 집 하나 들어오대. 어디에? 그 누이집 여기에 네. 아파트 하나 들어오는데, 또 들어와요? 거기가 약간 한국 외국인들 구매 가능한 아파트 이런 얘기가 이 있어요. 근처에? 근데 당신한테 그 자료 보내줬잖아. 안 읽어봤구나. 읽어보긴 했는데 저는 그냥 외국인 매물 뭐 이런 건 거기에 줄 알고. 지금 우리가 그 좋아하는 롱벤이랑 네. 누이집에 이제 그 건물이 몇 개 들어온대. 그렇다는 얘기 하죠. 당신 집 모를 거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여튼 저희가 베트남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대부분 정치 얘기로 좀 흘러가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사실 뭐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뭐 알만한 내용이야 사실은. 진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저희가 알아보기 힘들고, 왜냐면 진짜 이런 건 궁금해요 사실. 왜냐면 정치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 그게 그 뭐랄까 한 나라의 그 뭐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사실은. 그 정치랑 그런 것들이 밀접하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하다라는 얘기.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아직 이제 2%는 아직 지금 싱글이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부부가 외국에서 와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그 문화 속,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고 한국 가정에서 만나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거랑 맞아. 또 그거 뭐 또 궁금한 게 뭐 언어적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가 진짜로.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들 우리가 그냥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 이러면 진짜 노란색이구나 생각하지만 그쵸. 진짜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뭐랄까 그 언어를 통한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예를 어. 들면 제가 얘기를 하나 어. 들을 때뭐 마무리된 시점인데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수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뭔가 그 뭐라고 하지? 컵 오브 피스 오브 케이크 이러면은 쉬운 주먹기다. 쉬는 먹기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때 아 케이크 한 조각이구나. 그렇죠. 한국에서 누워서 침 뱉게 하면 아 누워서 침 뱉는구나라고 외국 사람이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과 영어를 하면 편한 게 우리가 그런 그 관용적이고 수거적인 슬랭은 다 제외하고 맞아요. 우린 순수한 그 그 단어들, 영어 단어로 단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수월한 거야. 그렇죠. 막 복잡한 막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문화 속에서도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르어건점 로우가이 뭐 갑자기 생각난 수건데 뭐 집단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뭐 불이 난다 이런 건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말도 모르겠거니와 알아들어봤자 이걸 수고를 못 받아들이고 객관적인 거 다 할 텐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통용되는 그런 그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맥의 의미. 그건 평생 가도 그러니까 아마도 어려울 것 같다. 보면은 그 나한테 9시까지 펜트를 하러 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문맥 속에 안 갈 수도 있다라는 맥락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내가 근데 베트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순수하게 그 단어의 뜻을 받아들여서 온다고 이해를 한 거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진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래서 대부분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오래 살면은 사실은 뭐 이야기는 할 수 있지. 뭐 와이프랑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당신도 그렇잖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도 종종 뭐라 해야 되노? 그 한국 사람들끼리지만도 약간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25년, 30년은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들끼리도 아, 그 뭐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좀 다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나면 더 그렇지 않을까 아마. 김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와이프와 결혼을 살면서도 죽순을 죽을도 안 먹을 거야. 죽순이 맛있거든요. 죽순 맛있는 거 하여튼 그랬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죽순을 끝까지 먹을 수가 없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도 그냥 시덥잖은 소리를 한 시간 띄웠네요. 그래서 일단 방송 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협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자. 그렇죠. 요즘 기운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힘이 안 난다. 많이 도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